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 김영윤 소장님 지금 이제 나오셨는데 여러분, 김영윤 소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보면은 우리 소장님이 제일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소장님에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네.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이 선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거하고, 특히 이제 사전투표라든가 또 본투표라든가 이 투표 문제, 그 다음에 또 아까 윤석열 대통령 좀 보셨습니까? 어때요? 산책하시는데 네. 조금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근처로는 아니고 뺑 둘러서 왔는데 산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신데 그래도 일반 국민들도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잠 못 자거든요. 노심투사예요. 오늘은 우리 또 주변 분들 기도 네. 가시고 지금 네. 성도들과의 만남으로 네. 한 분 한 분씩 설명하겠다. 지금 국민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거의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는데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멀리서 이렇게 뵀는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이 서문시증 유세하신 건 굉장히 나라 애국이니까 원래 그분 자체가.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메시지를 내시고 싶으실까. 그런데 그 메시지조차도 이 왜곡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잠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뵀는데 네. 가슴이 아려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들은 잘 알고 있으면 우리 김영윤 폴리티콘 연구소장님은 우리 아크로비스타의 지금 주민이시고, 그래서 그 전부터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도 잘 아시는 사이인데, 요새 이제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산책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뵙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을 통해서 또 간단하게나마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김문수 후보로 힘을 합쳐달라는 것이었고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어제 또 등장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네. 우리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선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대놓고 이 대놓고 깡패짓 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조심성이라고는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게 이게 그냥 의심을 한다, 의혹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부정선거는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거는 그냥 아예 대놓고 뻔뻔하게 배째라식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언론이고 뭐고 중앙선관이고 뭐고 이 권력의 기관들 있잖아요. 네. 이 기관들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국민이 사실 있어야지 나라가 존재를 하는 건데 그냥 이들은 그냥 국민은 개돼지인 거예요. 그냥 표만 주면 되지. 우리는 표를 세르는 사람이니까 너네들은 표만 주고 요식행위만 하면 돼. 이거를 너무 노골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서도 배째라는 식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제가 정말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럴 때는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이 논란이 되고 바닥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거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 입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물론 지금 현장에서 바쁜 거 알겠어요. 그러나 파트를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해요. 지금 그 페이스북에 우리 소장님이 쓰시는 글들을 보면 세계적인 어떤 또 부정투표 사례도 올리시고, 그다음에 사전투표를 이제 이 정도면 지금 이것이 부실 또 부정이 지금 제대로 이제 부정이 아니라 그러지만
용인 같은 데서 드러난 거 보면 이게 부정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강남에서도 이중투표라든가 신촌에서 또 뭐 표를 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등등등등 이 사전투표를 무효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네. 지금 사전투표는 무효화해야 되는 아, 부분이고 본투표와 합산을 하면 안 됩니다. 아, 합산하지 말아야 된다. 그 네. 이유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례가 이제 너무 중하다. 그리고 이거는 빙산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중앙선관위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두 표다라고 하고 그냥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까지도 이거는 자작극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저 이거 보면서 퍼뜩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변호사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하. 이 나라가 통틀어가지고 그 한 사람, 그 우리나라 소중한 국민 한 분을 월북몰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전투표에서 관외투표를 하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안에 기표가 된 용지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걸 선관위가 어떻게 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북몰이처럼 자작극몰이를 하고 있다. 자작극몰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분이 뭐 하려고 부모님 모시고 투표하러 갔는데 아하. 뭐 하려고 이슈의 중심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글쎄 말 부모님까지 모시고 간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요. 이슈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뭐 이준석이나 이런 관종지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그걸 자작극이라고 수사가 어떤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앙선관위가 자작극이래요. 이거는 월북몰이 또는 형상기억정의처럼 어이없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작극몰이라는 말이 아주 딱 와닿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네. 자꾸 중앙선관위는 한두 명의 그냥 일탈처럼 부실 선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대대적으로 나온 게 하나 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행안면에 대해서 사전투표가 인구수와 불일치한데 이 부분이 지금 사전투표만 140%예요. 사전투표만. 사전투표만 140%면 본투표 합산하면 뭐 200%뭐 난리가 나게요. 본투표가 얼마를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거기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부안군 사람들이 행안면에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더 많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부안군 사람들이 다른 데를 안 가고 거기만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전북 부안군 행안면이 네. 이 도심에 있다. 그러면 뭐 그쪽으로 교통이 편리해서 간다라든지 이해가 됩니다. 행안면에 있잖아. 부안군 행안면에 버스가 도는 것도 아니고 시간별로 버스가 돌아요. 여기가 그냥 쉽게 뭐 오지 같은 느낌? 버스도 몇 시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라 평균의 사전투표율이 34.74%예요. 그런데 이 전북 부안군 행안면만 100%가 넘는 거죠? 140%라는 140%. 게 그러면 나라 평균의 곱하기 몇 배입니까? 그렇죠. 4배예요, 4배. 그러네요. 그런데 자, 그럼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이 사전투표 카운트가 그러니까 부안군 전체가 그냥 카운트가 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읍에서는요. 이쪽으로 다 몰았기 때문에 10% 20% 나와야지 얼추 수치가 맞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 뭐라 올렸냐면 이 중앙선관위가 말이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이란 이 변명한 거랑 똑같아요. 일 안 하고? 네. 이란이 2009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 투표율이 100%가 넘었어요. 네. 투표율이란 말은 전 국민이 100%를 넘겼다라는 전 국민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지금 선관위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으로 간다가 아니라 이란급으로 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국제선거감시단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국가 중에서 지금 하위죠. 제 하위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제선거감시단조차도 지금 선관위는 뭐 그 존재를 아주 무시해버리려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사실 그 관내 투표 핑계로 지금 선관위가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그 주민등록에
등록된 인구수가 2,033명이에요. 그래 33명 떼고 2,000명이라고 해도 예. 사전 투표자 수가 3,100명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해할 거기 수 없어요. 그 2,000명, 33명이라는 게 유권자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요. 유권자만? 아니 주민등록 인구수. 그런 그러니까 유권자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다 어리신 분들보다는 평균 연령층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2,033명이 나와도 이상한 건데 3,100명이 나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인구수가 2,033명인데 유권자가 여기서 뭐 60%다라고 해도 1,200~300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전 투표자가 3,100명이라는 거는 말도 되도 않은 소리다라는 거죠. 네. 무엇보다 해남면이요 농촌 외곽 지역이에요. 그렇죠. 농번기예요 지금. 지금 농번기잖아요. 예. 근데 유권자가 이곳에 몰려가지고 투표를 했다라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동 거리가 걸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령층이 다수단 말이죠. 전북 농촌이 다 고령층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표소에 이쪽만 찾아갔다? 다른 면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에 사전 투표를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국힘은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일부 우리 이제 밖에서 국힘 밖에서 이렇게 또 단체에서 부방대에서 또 뭐 국제감시단이 또 뭐 전환계시 등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국힘은 전혀 여기 대해서 지금 선을 그어버리고 있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프레임 작업에 놀고 거기서 뭐라고 해 놀아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의 목소리를 저 좌쪽의 프레임 있잖아요. 좌쪽의 프레임이 극우다 몰이를 해버리니까 이 정당은 극우에 갇힐까봐 지를 겁먹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무능이고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무능하게 갈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다 뭐 꼬리가 다 밟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꼬리가 밟혀서. 네, 그다음에 꼬리가 이제 다. 꼬리가 이제 나중에 캐비넷이라도 열까봐 겁나서 그런다. 그럼요. 네.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 이준석 같은 경우도 이준석 하나 왜 못 내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 이준석 황금폰 녹취되어 있는 황금폰 두려워하잖아요. 이준석이 갖고 있는 어떤 그거를 두려워해서 국힘에서 이준석을 명태균은 황금폰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이준석은 다 녹취 따잖아요. 거기에 다 코가 다 끼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이제 이준석 전문가시니까 이준석이 지금 이제 또 단일을 안 하고 저렇게 버티면서 제 정치 생명줄을 끊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밖에 이준석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그 민주당에서 의원 제명한다라고 하죠? 네. 이준석이 어떻게 금배지 달았습니까? 지금 동탄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몰라도 의원 배지 저거 달고 지금 저기 하나 목숨 걸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 인생 40인생 중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192석입니다. 이준석의 의원 제명에 아무리 친한 그 남국이든 아무리 친한 조경태든 다 한 표 던집니다. 그러면 8표 남았잖아요. 8표의 반란표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에서 다 나와요. 이준석 제가 하려고? 한동훈 당연히 한동훈 측 사람들은 이준석이 캐릭터가 겹쳐요. 그러니까 제명하는데 오케이 콜 다 때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기명입니다. 의원 제명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예요. 그러면 잘 섭서 있잖아요. 김재섭이도 공표 날릴 수도 있어요. 김영태도 오케이 이준석 내치자 해서 한 표 찍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디에 비벼야 되냐? 국민의힘으로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살기 위해서는. 근데도 저렇게 버티고 지금 단일을 안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꼴값이다라고 하죠. 저는 꼴값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요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 발의했죠. 글쎄 말이에요. 야, 이게 뭐냐면 그 북한의 5호 담당제 아시죠? 예. 그러니까 북한 한 그 사람마다 5개 가구 담당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누구와 교류하든지 다 보고서 작성해서 중앙당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데 이재명이 그 유세장에서 그거 얘기한 거 포상금 받아서 이거 직업으로 만들겠다. 포상금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발굴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 5호 담당제에 간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이제 사법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란 거예요, 알라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야, 아까 이재명 이재명 비난 방지법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표현의 자유 말살법. 이재명 가족 비난 방지법 뭐 이렇게 되는 거. 제 1호로 누가 폐지냐?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지금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준석이 알라신을 모독한 거예요. 야, 지금 참. 이준석의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를 모독한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지금 내치기 일보 직전인데 이준석이 살아남는 법은 진짜 정정당당하게 민주당 가서 제대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단일화, 마지막에 자존심 세우다가 단일화로 들어오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제 인생에 더 쉬운 카드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빨리 하고 그러잖아도 단일화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힘에 들어와서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공동정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장관이라도 하나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건데 지금 깜깜이 선거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공표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이동호라든지 유시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터지고, 또 김문수 후보의 파파미, 설란영 여사의 깜깜이, 까도까도 미담만 나온다. 이러면서 역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1000명 정도의 표본으로 이 지금 여론조사 깜깜이 구간이지만 네. 많이들 돌리고 있고 공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유튜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유튜브인데 그냥 14만이 투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건 정치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인데 예.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이거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의미 있는 거예요. 표본이 14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현 시점에서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궁금 해소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5% 5%. 제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14만 명이면 대단한 건데. 그럼요. 근데 정치 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정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유튜브가 그냥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그럼 궁금해서가 약간 그동안에 정치적인 색을 띈 적은 없었다. 아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이재명이랑 김문수, 이준석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얼굴이 이 무한도전에 나왔던 분인데 이제 안 뽑는다 못 뽑겠다라는 게 10%고 예, 김문수 후보가 44%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진짜 국민의 민심이 아닐까? 그렇군요. 이게 하나의 우리한테 하나의 시사는 하나의 그 지침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부정선거 이슈를 국민의힘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사실 뭐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이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틀이 굉장히 길 거예요. 사실 길어요. 지금 선거 유세하시는 그 후보자 두 분은 이 24시간, 48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냥 유세를 한다는 지금 그런 외박 유세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세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는 누구냐면 이재명이에요. 우리가 그 선거 유세 전까지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겼었어요. 그렇죠. 차이가 15%, 20%까지 차이가. 그러셨죠 한때. 예. 네, 그런데 잘 아가리를 열면 열수록 저는 입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거기서는 거의 뭐 동물의 배설 수준으로 나오는 말들이라서 입을 열면 열수록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선거 유세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실상 김문수 후보는 1주 반 정도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단일화 때문에. 그렇죠. 한덕수 단일화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쉬움을 안고 있지만 그때부터 치고 나갔던 게 뭐냐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하. 진짜 국민들이 그렇죠. 그 파파미를 찾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만든 거야. 네, 네. 그래서 저는 승부가 있다라고 보고 아하. 마침 일요일이잖아요. 네. 일요일이면 종교계가 움직여요. 아하, 그렇군요. 종교계가 움직이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뭔가 느낌도 받았고 오늘 일요일이 껴 있었고 또. 네,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입에서 뭐 이번에는 두 가지의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도덕성으로 완성된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도덕성으로 완성된 사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나갈 사람을 생각해. 이 두 개 하면 한 사람밖에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 변호사님하고도 저하고도 한 번씩 얘기하지만 교육 자체가 진짜 중요한데 이 플랜이 언제부터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김대중 정부가 1998년에 있잖아요. 네. 1998년부터 2003년 그 안에 대한민국의 파괴 시스템을 심어놓은 거예요. 전자투표 분류기가 2002년에 도입됐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했고 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이 회창은 100표마다 100표 정확히 카운트를 하는데 이 노무현 후보는 이 80~90% 대략 러프하게 해서 이제 카운트를 같이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 세팅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 폭로가 나온 게 있어요. 류재화 관우통신사장이 2003년에 폭로한 게 있어요. 그게 뭐 이제 보수 언론지에서 발표가 되긴 했는데 대규모로 조작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면서 지금에야 완성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막 음모론자 이게 아니라 이영돈 PD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의혹으로 시작됐는데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확신이 든다. 그렇죠. 뭐 큰 새업측이라든가. 네, 저도 처음에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저들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놀아놨냐면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이 약간 정신 이상자 같이 만들었어요. 그걸 이준석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걔가 야마 같은 걸 잘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도 했고요. 총리도 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신 분이에요. 글쎄 말이야. 그런 분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저들에 이 의해서. 작가들의 프레임에 놀아난 거예요. 근데 또 이준석이가 그쪽 편 들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언급이 되게 힘들었는데 수치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은 사례예요. 벨라루스도 2015년 대통령 선거 때 실제 투표자 수보다 100% 넘었어요. 예. 러시아 푸틴은요 145%로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의 경우를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전투표만. 독재자들이 저런 어떤 그런 사전투표라든지 투표 수를 조작해가지고 독재를 하는데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좀 이게 수치를 계속 이제 유사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전라도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한 90%, 95% 나와요. 일단 독재잖아요. 근데 2010년에 코소보 총선이 그 일부 지역 투표율이 94%에 달해요. 비정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뭐 가면 80~90% 나온다. 이거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당연하다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놓고 부정을 그쪽 지역은 맘 놓고 하는 거야. 왜? 그냥 자기들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해가 불가한 수치가 나올 경우는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건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쪽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딱 반을 나눠서요. 서쪽은요. 맘 놓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쪽은 맘 놓고 장난을 못 쳐요. 그래서 그게 극렬하게 나눠져서 보이잖아요. 사전투표. 그래서 이번에 전한계 강사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 부방대도 사전투표함부터 열어라.
본투표부터 열고 나중에 사전투표 열지 마라. 왜냐면 딱 보고 본투표 질 것 같으면 뒤에서 사전투표로 조작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졌잖아요. 4.10 총선 같은 경우도 인천 계양 본투표는 누가 앞섰습니까? 원희룡이 앞섰어요. 그다음에 추미애 같은 경우도 김용희 상대 후보였거든요. 김용희 앞섰어요. 근데 다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전투표부터 열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번만큼은 사전투표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 사실 황교안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가처분 신청은 아마 안 들어질 걸로 봐요. 보정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더라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본투표 합산 금지를 때려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대놓고 코베일 수도 있고 지금 다 이긴 선거판에 지금 도둑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전투표 무효, 본투표 합성 금지, 그다음에 국힘은 또 이런 선언을 촉구 국힘이 하라라고 이제 촉구를 하시면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이번에는 두 가지라는 말씀이 아주 딱 와서 꽂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두 가지라는 말, 이번에는 두 가지.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우리 김영윤 소장한테 들을 얘기가 많아서 또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좋은 얘기를 써주시고 그래서 또 연결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영윤 연구소장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 그 다음에 투표 전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알토란 같은 주옥 같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김영윤 소장 또 많이 초대해서 그야말로 여러분께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엽입니다.